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이공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나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미국 전국에 있는 미국의 톱티어 대기업의 세계를 좀 얘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톱티어 대기업이라고 하면 미국의 톱티어 대기업은 사실 전 세계 톱티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기술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이제 회사들은 아무리 대기업이다 하더라도 전부 사실적으로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먹이사슬의 최정상에 올라서 있는 게 미국의 테크놀로지 이공계 기업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살던 습관하고 미국 이공계에서 사는 습관이 달라야 됩니다. 자, 일단 저는 한국 대기업 출신이에요.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제가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이공계 엔지니어로 태어나서 거기보다 연봉을 많이 주는 곳이 없고 거기보다 가장 커리어가 좋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한국 대기업을 다녔거든요. 자, 그 대기업에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람 어떻게 평가하냐면 학벌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박사가 있어야 돼요. 미국 박사냐 한국 박사냐 이거 가지고 마치 이제 그 신라 시대 때 그 골품제도 같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타고난 뭔가 그런 신분이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품제도, 이 신라의 골품제도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았다고 하죠. 성골과 진골. 신라는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에 따라서 신분이 다르고 그 성골이냐 진골이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 사회적인 그 리밋이 달랐죠. 딱 그래요. 그래서 미국 박사냐 한국 박사냐 요거 가지고 혹은 사실 이거죠. 미국 박사냐 한국 박사라기보다 이거죠. 미국 박사가 1등급이고 이제 미국 아닌 이제 선진국 뭐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가 일본 박사가 2등급이고 이제 한국 박사가 3등급이죠. 그리고 한국 박사들 중에서도 이제 한국 그 공식 있잖아. 뭐뭐뭐 밑에 뭐뭐뭐 있잖아요. 그 공식에 따라서 또 한국 박사들끼리 또 차등 대접을 받죠. 요거예요. 요거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야근 시간. 한국에서 승진할 때 지난 5년간 야근을 얼마나 많이 해줬는가를 이제 통계로 쫙 뽑아가지고 이제 야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윗분들한테 충성한 그 더러운 일 시켜도 다 해내고 이런 순서대로 이제 승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있다 보면은 뭔가 이게 빡세게 뭔가를 막 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쌓이게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 세계 서플라인의 최정상에 있기 때문에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을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실제로 회사에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오는지 기여를 하는지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이공계는 학벌을 안 봐요. 학벌 정말 안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미국에서 명문대 박사를 나와도 본인이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학벌보다는 실질적인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미국이 거느리고 있는 하청업체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마치 그 미국 대기업 입장에서는 한 명의 직원이지만
미국 자체가 전 세계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회사의 직원은 한 명 한 명이 다 전 세계를 거느리고 있는 사장님과 같은 사장님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사장님이 돼서 한 기업을 들었다 놨다 하고 한 국가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미국 이공계가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막 한국에서 공부 잘하고 명문대 가고 학점 좋고 뭐 야근 잘하고 윗사람에게 충성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미국은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 대기업에서 본인이 들어간 대기업에서 평범하고 초라한 일개 월급쟁이라 할지라도 그 회사 자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기업에서 한 대리 혹은 사원 말년차만 돼도 웬만한 한국 회사의 임원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랄까 이 전략을 짜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한국에서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대부분 공장 앞에 앉아가지고 제조 설비 시설 앞에 앉아가지고 몇 개를 찍어내냐 그리고 분량을 어떻게 줄이냐 뭐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엔지니어라 하면 사실 엔지니어라기보다는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실제로 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모 전자회사를 다녔거든요. 맨날 뭘 했냐면 그 전자제품 생산 시설에서 맨날 그 나오는 분량 같은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생산자 앞에 앉아가지고 생산해서 분량이 나오면 그거를 막 잘라가지고 현미경으로 보고 막 이러면서 막 왜 어떻게 하면 이게 분량이 왜 생겼을까 막 연구하고 뭐 그런 어떤 실제적으로 생산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은 이 비즈니스 전략이랑 그 다음에 미국이 거느리고 있는 하청업체 관리랑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청업체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하청업체의 동향 그리고 하청업체에게 어떤 지시를 할 것인가 뭐 거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미국 엔지니어에겐. 그러니까 미국 엔지니어에게는 한국에서 하던 그런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막 실제로 생산하는 장비 앞에 앉아가지고 뭐 특히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막 그 웨이퍼 장비 앞에 앉아가지고 그 웨이퍼 몇 장이 막 흘러가고 어디서 불량 나고 막 란 넘버 트래킹하고 왜 불량 나는지 막 그 현미경을 잘라보고 이런 어떤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시아에 있는 하청업체가 할 일인 거예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뭘 중요하냐면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능력,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 이 실리콘밸리 비롯한 미국의 최정상의 그런 대기업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공계 엔지니어가 MBA를 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MBA가 어떻게 좀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냐면 학부 경영학과 나온 애들이 유학 가는 게 MBA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부를 경영학과 나오고 미국으로 MBA 나오면은 미국의 어떤 회사에서 안 받아줘요. 그런 애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시겠죠? 왜냐면 미국의 실제 IT 회사들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전 세계 이공계의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학부를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다음에 실무 경험을 좀 하다가 이제 과장급 정도로 올라갈 때 이제 그때 MBA를 미국 친구들은 이제 회사 돈으로 회사에서 서포트 해주는
돈으로 회사에 부르심을 받고 MBA 과정에 많이 가요. 엔지니어가 아시겠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이 미국 대기업이 최종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제 공학 박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MBA 같은 그런 스킬은 뭐 제가 그런 학위는 제가 공부를 안 했어도 하는 일이 거의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공학 박사로서의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막 뭘 연구하고 실험 장비 앞에 앉아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공학 박사의 지식을 가지고 전 세계에 미국이 가지고 거느리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을 매니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가끔 경영학에 관한 책도 좀 보고 뭐 그러고 있어요. 뭐 회사에서 MBA를 공짜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학부 정도 간 나온 사람들은 이제 경영학을 좀 배우고 싶으면 경영학 석사를 많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건데 저는 이제 공학 박사가 있거든요. 박사 과정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박사 때 뭔가 대단한 기술을 배워서 박사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게 박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박사 학위가 있기 때문에 굳이 MBA를 딸 필요를 못 느껴요. 경영학 책 좀 읽고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박사 과정 때 배웠던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배운 거예요. 제 지도 교수한테. 아시겠죠? 이해 가셨죠? 그게 박사 과정입니다. 박사 과정에서 뭐 회로를 설계하는 법, 뭐 반도체를 설계하는 법,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법 그런 거를 배웠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너무 한국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박사 과정이라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기서 뭔가 대단한 지식을 배운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면 그게 박사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박사가 아닌 거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식으로 박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영학 석사는 없지만 이미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컴퓨터 관련 그런 제품 개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의 공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미국에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을 돌리는 거예요. 그거를 관리하는 겁니다.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경영학적인 것들이 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박사과정 때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이라는 기법을 공부하면서 인공지능의 어떤 새로운 펑션들을 개발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는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 논문을 보고 책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박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공계에서 뭔가 개발하다가 서플라이 체인을 매니지먼트 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는 예전에 봤던 공학책 대신에 경영학 책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면 박사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면 박사가 아닌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미국 이공계의 최상의 그런 생태계는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 비즈니스 감각, 그리고 미국이 거느리고 있는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요거를 잘하는 사람이 미국 이공계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엔지니어링 하다 온 사람들은 미국 대기업 와서 맨날 뭘 하냐면은 기술적으로 막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뭔가 막 웨이퍼 뭐 테크놀로지를 막 파가지고 그쪽으로 막 공부하려고 그러고 뭐 전자회로를 막 설계하는 걸 막 공부해서 그걸 막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회사에서 위로 못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자꾸 한국 회사한테 그런 공정 능력을 자꾸 푸시를 하는 거는 미국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푸시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대만이나 한국한테 푸시하는 거고 미국인들 본인들은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잘 아셔야지 미국 이공계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